이쪽 손 줘.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 동그라미. 알 수가 없는 애. 할따라하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아침만 안 건지면은 다 좋은 것 같은데. 설이랑 저랑 있을 때는 좀 괜찮은데 아빠가 오면은 설이가 좀 달라져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험악하게 변한다고 해야 될까요? 설이 성격 이중인격이죠, 이중인격. 이제 얌전할 때는 얌전하다가도 이제 갑자기 자기가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가 뭐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갑자기 공격을 하는 그런 이중인격인 것 같아요. 대체 녀석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가족의 일상을 들여다볼까요? 설이 아빠 놀자. 설아, 아빠도 놀자. 아이, 엄마한테 안 게 있어. 설아, 아빠한테 봐. 왜 아빠한테? 이 자식이요. 왜 이래? 갑자기. 하기 싫대. 이리 와. 아빠. 아빠의 등장과 함께 무섭게 돌변하는 설이. 왜? 괜찮아. 왜 아빠한테 짜증인데? 어? 방금까지 잘만 놀고 있었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리 와. 괜찮아. 근데 저한테 약간 좀 뭔가 가민반을 보이거든요. 그 제가 좀 옛날에도 약간 터지도 약간 좀 심하게 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직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못 찾고 있습니다. 아빠만 등장하면 흥분하기 시작하는 설이. 그런데 갑자기 웬 장난감? 설아, 아빠 놀자. 어? 아빠 안 괴롭힐게. 일로 와봐. 일로 와. 장난감을 입에 문 채 여전히 경계하는 설이. 괜찮아. 어? 괜찮아. 일로 와. 놀아달라는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이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소리한테 방패막? 보호막 같은 존재.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걸 물면은 아무도 지를 터치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무서워하니까 무서워서 이게 겁이 많거든요. 소리가 의외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 물고 있으면은 덜 무서운 것 같아요. 왜 물고 있어 이거? 왜 그래? 왜 그래 설아? 어? 갑자기 왜 그래? 어? 무슨 일 있어서? 왜 그래? 일로 와. 언제부턴가 장난감에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설이. 누가 건드릴세라 철통같이 장난감을 지킨다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설이의 집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장난감이나 자신의 뭐 입에 물고 있는 걸 물고 있을 때 만지면 물거나 으르렁대거나 그러는 게 좀 많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장난감 앞에서는 아빠 보호자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까지도 경계하는 녀석. 엄마가 던져줄게. 물고 아무것도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이 뭘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턱 했는데 물어버리니까 그게 문제잖아. 설이가 공격성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가족들의 몸에는 상처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무는 강도도 점점 더 세져만 갔죠. 가족들은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일로 와. 간식 줄게. 간식 줄게. 일로 와. 먹어. 요걸 잽싸게 먹고 저걸 물거든요. 간식만 쏙 빼먹고 후다닥 장난감을 지켜내는 설이. 녀석에겐 간식보다 장난감이 더 중요한 모양입니다. 바꾸자. 앉아. 회유책으로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가족들. 여기 있는데. 옳지. 장난감을 치우면 되지 않아요, 어머니? 치워도 봤거든요. 치워도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양발이 주변에 한 개 있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이 있으면 그거를 물고 와요. 그러면서 그것도 지키려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인 거죠. 일로 와. 아빠 보호자가 선택했던 최후의 수단. 나 단호한 표정으로 혼을 내봤지만 서리에게 통하진 않았는데요. 나라니까. 안고 들어가. 빨리 데리고 들어가. 빨리 데리고 와. 빨라라고 인치기야. 게다가 다른 가족들은 아빠의 방법이 썩 내키지 않았죠. 빨라라니까. 상황이 더 악화되자 이제 아빠 보호자는 이 방법으로 더 이상 서리를 훈육하지 않는다는데요. 유튜브에서 제가 보니까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겁을 주면은 안 하는데 뭐 또 계속 이렇게 해도 또 안 고쳐지더라고요. 처음 할 때 약간 겁을 먹어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자꾸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애 아빠랑 설이랑 사이가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점점 더 멀어지는 아빠 보호자와 서리의 관계. 사실은 서운합니다. 서운하고 저도 뭐 설이하고 이제 좋은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제 저로 인해서 설이가 또 약간 성격이 나빠지고 애들하고도 관계가 좀 틀어지고 더 좋아지려고 같이 이제 설이하고 계속 생활하는데 저 때문에 이제 그러나 또 저는 또 나름 선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서리가 가장 좋아하는 보호자는 바로 엄마. 편안하게 엄마의 손길을 느끼고 복 안겨서 잠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빠와 있을 땐 어떨까요? 아빠 놀자, 설아. 설아, 일로 와.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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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나? 아빠 놀아줄게. 나 놀아줄게. 한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나 멀어져 버린 아빠와 서리. 이 관계 정말 되돌릴 수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설아, 일로 와. 산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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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기네요? 네. 산책하자. 아니 아빠만 보면 경계하던 녀석이 이게 웬일인가요? 산책하는 시간 얘는 없습니다. 제가 안을 수 있는 시간이. 가자. 서리가 아빠에게 마음을 여는 유일한 시간. 아빠 보호자는 매일 이 시간을 기다립니다. 아버님 이제 산책할 때 이렇게 항상 안고 가세요? 예, 저는 그 한해사 가면 실에서 저는 산책을 안고 다닙니다. 아빠 품에서 이렇게 얌전하다니. 얘, 너 정말 서리 맞니? 좀 쉬었다 가자, 설아. 일로 와. 설이 앉아. 일로 와. 설이 착하네. 설이 안 짖네. 안 하는거리고 얼마나 착하노. 착하네. 밖에서는 만지도 가만히 있네. 더워. 그 설이랑 좀 친해지려고 나름 노력하기 위해서 자꾸 밤에 퇴근해가고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밖에 가자 하면 안기고 좋아를 하니까 유일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게니까. 아마 설이하고 좀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런 마음에 계속 여기서 이제 터치도 하고 집에서는 이제 제가 만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나마 밖에 놓으면은 이렇게 만지도 어른거리지 않고 뭐 저 교감을 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더워. 서리의 마음을 도통 헤아릴 수 없지만 만지지 마. 보호자는 이 귀중한 시간을 꼭 지키려고 노력한다는데요. 하지만 최근 가족들에겐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산책 후 간식 타임.
그런데 이건 무슨 장갑이죠? 자, 간식 먹자, 서가. 하나. 자, 아니 어머니 근데 무슨 간식 드시는데 왜 장갑을? 맨손으로 주면 물기 때문에 제가 겁이 나서 그 손으로 주고 있습니다. 2주 전에도 이제 이 물린 적이 있는데 간식 주다가 이렇게 물렸거든요. 어휴, 상처가 꽤 깊네요. 오늘도 여지없이 손을 물어버린 서리. 혹시 아빠가 간식을 줘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드님들은 어때요? 손 이렇게 간식 줄 때는? 저희도 그렇게. 서야, 내가 간식 있나? 잘 간식. 간식을 처음에 이렇게 저희들이 줄 때 이게 바로 이래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줄까? 이렇게 이게 왜 약올리식으로 했거든요. 왜 이렇게 줬다가 뺏고 약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이 가면은 내 걸 뺏어가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식을 먹을 때뿐 아니라 일상에서 수시로 일어난다는 서리의 손 공격. 그 패턴을 파악할 수도 없다는데요. 아빠와의 관계 불화로도 모자라 이젠 다양한 상황에서 공격성을 보이는 서리. 가족들은 이 상황이 그저 난감할 뿐입니다.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쁜데도 이쁘다 소리도 못해. 만지지도 못해. 그러니까 더 속상하죠. 서리가 공격성도 없어지고 저하고 참 더 가까워져가지고 우리 가정이 서리를 통해서 더 한 단계 좋아지고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거부, 장난감 집착, 게다가 손 공격까지. 문제 행동 종합 세트를 들고 찾아온 서리. 과연 녀석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새나개의 쪽집게 솔루션과 녀석의 놀라운 변화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해결사 설쌤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너 왜 어디까지 가? 빨리 좀. 좋아했어.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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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렇게 어디까지 가니? 어? 가자. 가자. 서리가 긴장하는데. 아유 많이 짖는구나 너도. 많이 짖어요. 흥분한 서리에게 천천히 인사를 건네는 설쌤. 선생님이 꼬리는 흔드는데 짖는 거는 좀. 아 네. 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예 좀 앉아볼게요. 앉으면 조금 더 나으니까. 지금 보이는 문제점들이 저를 부른 이유는 아닐 것 같고, 그죠? 네. 네, 저희가 한번 같이 영상도 보고 네. 말씀도 나누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네.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같이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죠. 네. 네, 그럼 이제부터 영상 보면서 서리 문제점들도 좀 확인해보고 네. 같이 솔루션도 고민을 해볼 건데요. 네. 우선 아까 딱 들어오자마자 아버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꼬리를 흔드는데 짖는다. 이게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반갑다고 꼬리치면 멍멍멍. 네. 그거는 아주 잘못된 얘기예요. 꼬리를 치는 것만 보고 절대로 반갑다라고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꼬리에는 되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서 네. 싫거나 공격적일 때도 꼬리를 흔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흔들 때는 공격성이 없어서 저는 이제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럼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 네, 내 영역에 자기가 초대한 손님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 가족들이 초대한 손님이지 자기가 초대한 손님이 아니니까 우선 너 뭐야? 하고 좀 짖는 거죠. 네. 쓰라. 본격적으로 서리의 문제 행동을 파악해 봅니다. 왜 아빠한테 자식이요? 이래? 갑자기 아 싫대. 이리 와. 아빠만 보면 철통 거부했던 서리. 대체 왜 이러는 건지
가족 모두 설이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는데요. 저 왜 저런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막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 막 서열 얘기 나오고 네. 그래서 설이가 아빠보다 서열이 높아서 막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게 엄마가 제일 높고 저는 그 제일 꼴찌 같은데. 그게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장담하는데 만약에 설이가 하는 행동이 서열적으로 우습게 봐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아드님들도 다 부모님보다 우리 엄마 아빠보다 서열 높겠네요. 화 한 번도 안 냈어요, 엄마 아빠한테? 우리 아드님 네. 살아가면서 네, 내죠. 내죠. 근데 그때 엄마 아빠가 나보다 서열이 낮아서 싸운 거예요? 아니요. 그쵸? 걔들도 똑같아요. 그때 왜 싸웠어요? 소통이 잘 안 돼서. 네. 보호자한테 보이는 강아지들의 공격성은 대부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으르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버릇없는 행동은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는 난 싸우기 싫으니까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왜? 한번 안아볼게. 소리 한번. 괜찮아. 아빠한테. 설이가 아빠한테 얘기하는 게 뭔지를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실험 만지지. 그 만지지 마라. 그쵸?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 약간 좀 표정이 위를 바라보는. 네. 그리고 계속 낼름낼름거리고. 예. 그죠? 이 혀를 낼름낼름거리는 게 강아지들은 스트레스 시그널이에요. 좀 싫은 거예요. 저는 좀 가까워지고 싶으니까. 그걸 계속 만지는. 가까워지려면 절대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강아지를 만지지도 못해? 왜 막 만져도 싫어해? 막 이러면서 이거를 서열적으로 보고 막 혼내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는 순간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엄마와 있을 땐 너무도 편안해 보였던 설이. 하지만 엄마와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네, 어머님이 그리고 다 들어주시는 것도 있어. 이게 아버님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얘가 뭔가를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다 공짜로 해주지 마세요. 아주 간단한 거라도 하나 시키자고요. 뭐 침대에 올려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소파에 올려달라고 한다거나 뭔가 해달라고 할 때 앉아? 그럼 3초라도 그냥 옳지? 그러면 오히려 더 차분한 상태들이 만들어지고 얘 입장에서는 편해져요. 많은 분들이 얘네들한테 뭔가 규칙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스트레스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운전할 때 신호등이 없으면 운전하기 더 편할까요? 아니요. 신호등 규칙인데요? 나한테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도 안전하게 보여주니까. 맞아요. 우리는 그것만 지키면 안전할 거라는 거,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규칙이 있음으로써 편해져요. 근데 강아지들을 그냥 입법만 하면 규칙이 없어져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느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네. 아빠의 등장으로 흥분할 때면 설이는 장난감을 입에 물곤 했는데요. 슬아, 아빠 놀자. 어? 아빠 안 괴롭힐게. 일로 와봐. 일로 와. 입에 장난감을 문 채 경계하는 녀석. 왜 이러는 걸까요? 아빠가 자꾸 지를 괴롭히니까 이거를 물면은 아빠가 내를 안 괴롭힌다는 생각하에 설이가 저걸 계속 무는 것 같거든요. 아빠가 저거 물면 안 괴롭혀요? 이게 어르렁거리고 그러니까 아빠가 조금 하다가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설이가 약간 그런 걸 이제 전이 행동이라고 해서 내가 이 행동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평소에 내가 했을 때 마음을 좀 풀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설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마음이 재밌고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설이의 장난감 집착. 가족들이 장난감을 건드릴 기미만 보여도 경계하거나 공격성을 보이기까지 했었죠. 엄마가 던져줄게. 우선은 뭐 아시겠지만 이 증상의 진단명은 이제 소유공격성이죠. 소유공격성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내 거를 못 지키면 네. 죽어요. 사람이랑 안 살았으면 이런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이런 유전적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살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그래도 얘기를 해보고 가죠. 이거 해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뺏으러 가는 게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 이 촬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좀 긴장하겠죠. 이거 지켜야 되잖아요. 만약에 아버님이 일어나서 이쪽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면 저도 서리처럼 할 신경 거예요. 쓰이죠. 오지 마. 오지 마세요. 근데 제가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아버님이 오시는 거예요. 계속 오셔서 여기다 돈을 오히려 올려놓고 가요. 그럼 어떨까요? 기분이 좋죠. 기분 좋죠.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다가오실 때 오지 말라고 할까요? 오라고 할까요? 오라. 그렇죠. 오지 말라고 하는 표현이 줄어들고 오라고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좀 연습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뭔가 가르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관리하는 거예요. 저 장난감 자기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장난감 누구 거예요? 우리 가족들 거예요. 그리고 설이가 잘했을 때 줘야 돼요. 처음에 그게 어려울 거예요. 이걸 바꿔나가. 왜냐면 4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강아지들 절대 쉽게 안 바뀌어요. 과거 설이의 문제 행동을 고치기 위해 시도했던 방법. 나 신문지로 바닥을 치며 훈육을 시도했지만 민이 나. 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요. 나라니까.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뭐 유튜브에서. 그죠? 보통 우리가 막 혼내면 바뀌는 것 같아 보이죠? 막 TV나 유튜브에 나오죠? 아니에요. 잠시 그러는 것 같아도 돌았으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심해져요. 네. 그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훨씬 더 심해져요. 절대 그런 방법으로 이런 성격의 아이들이 좋아지지 않아요. 나 넣어줄게. 잘못된 훈육으로 점점 더 멀어지기만 했던 아빠와 설이의 관계. 둘만 있는 거실은 어색한 공기로 가득 차곤 했었죠. 일로 와. 아유, 진짜, 지금 아빠가 진짜 싫구나. 아, 이게 조금 보통 진짜 소유공격성 가진 아이들 중에 순위 정해놓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없으면 그 다음 순위한테 가서 의지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아빠랑도 사이 안 좋다가도 다른 가족이 다 없으면 그래도 아빠한테 가서 옆에서 자기 이뻐해달라고 붓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빠와의 이 관계 개선이 우선은 최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설이에게 생긴 또 다른 문제 행동. 간식을 먹을 때마다 보호자의 손을 공격했는데요. 간식. 이 상황에서는 모든 가족들이 설이에게 물리곤 했었죠. 이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사실 손에 대해서 이런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다 우리 설이와 같은 비슷한 증상들 보여요. 뭐 소유공격성, 그리고 손 보이면 물고 이러는 경우, 특히 간식이 있을 때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들. 간식만 있으면 막 흥분도가 더 올라가면서 막 자기도 모르게 물고 막 도망가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우리가 교육을 차근차근히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비단 간식을 먹을 때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보호자들의 손을 공격했던 설이. 이유를 알 수 없어 더 답답했었죠.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뭘까요? 저런 공격성 보이는 아이들. 통증이에요. 통증. 우리 다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 모든 사람들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 멍이 들었거나 아파요. 내 옆에서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아무리 가족이라도 여기 건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짜증내죠. 짜증내죠. 네. 그런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지금 보시면 설이의 공격 상황 다시 한번 볼까요? 얘는 지금 이 공격성을 보일 때는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없었어요. 싫다는 표현 자체가. 바로 물었죠. 근데 어디를 만질 때 물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설이가 공격성을 보이기 직전
보호자의 손이 닿았던 곳은 어디 쪽이에요? 이거 뭐? 약간 왼쪽 이 부분이죠. 네. 그래서 저는 행동학적 문제 있는 아이들 볼 때마다 어디 아픈 데 없나를 가장 먼저 보는 거예요. 여기 왼다리가 안 좋잖아요. 사실 서리는 선천성 기형으로 왼쪽 다리가 휘어진 상태였는데요. 왼쪽 다리가 많이 왜곡이 돼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얘네들이 통증을 많이 느끼는 곳 중에 하나가 견갑골이에요. 견갑골이 강아지들은 쇄골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까지 지금 완전 꼬여 있으니까 네. 관절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가 아니고 왜곡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무리가 갈 거예요. 불편함만 좀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여기에 긴장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딱 들어오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학과 이 통증은 상당히 많은 연관성이 있고 저는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터치할 때 아파하는 아이들, 제가 이제 조금 고치지 못한 아이들을 재활의학과에 보내요. 그럼 거기서 막 운동하고 근육 커지고 통증 관리하고 하면 그 뒤로 좋아지는 아이들도 많이 봤어요. 가장 큰 문제가 우선 소유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아버님과의 소통이 좀 모자랐다. 그리고 어머님 같은 경우도 조금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주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지금 서리의 이런 전반적인 행동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이 부분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이제 솔루션을 진행해 보면 될 것 같아요.